제가 이제 은퇴 후 50대 중후반, 이제 60대 초반에 다시 재취업을 하시거나 이제 사회활동, 봉사활동 등 이제 또 다양한 연령층과 새로운 도전을 하실 때 이런 어려움을 토로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나를 바라보는 편견, 중년을 넘어서서 나에 대한 또 조금은 젊은 세대들이 가지고 있는 편견들, 그리고 또 그 편견 때문에 나는 마음은 아닌데 어울리기가 좀 어렵고 또 새로운 도전을 하는 데 있어서 마음에 용기가 안 납니다.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또한 계십니다. 사회적 편견이라고 하는 분, 각 세대가 가진 세대를 바라보는 편견 당연히 있죠. 지금 뭐 5, 60대, 70대를 넘으신 분들이 바라보는 이제 젊은 MZ라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딱 명명이 되면은 어느 특별한 행동이 나오면 그래 MZ들이 저래. 딱 그렇게 이야기들을 주고받거든요. 정반대로 5, 60대, 70대 이런 분들이 이제 어떤 같은 공간 속에서 이제 새롭게 만나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또 젊은 친구들은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 꼰대. 또 꼰대스럽게. 물론 뭐 꼰대라고 표현을 하지 않지만 그렇게 바라보죠. 그래서 저는 이 세대 간에서 이러한 식의 인식의 차이나 바라봄의 차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것이 이제 어느 한 부분 쪽으로 몰려서 그냥 오로지 어느 한쪽 방향의 생각으로 나머지 세대를 그냥 다 그래라고 우리 스스로가 정의를 내리려고 할 때 그걸 이제 편견이라고 하죠. 새로운 삶의 도전을 나가는 입장에 섰을 때 그들이 나를 바라보는 편견에 있어서 좀 두려움이 있습니다 라는 이야기. 저는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게 편견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편견은 내가 당장 바꿀 수가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요, 이 편견을 누가 만들었을까요? 내가 이 공간에 직접적으로 만든 거라면 내가 다시 이제 그거 아니다, 내가 바꿔낼 수 있지만 이 편견은 이 사회 속에서 서로가 어느 한 개인만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그 세대들이 가지고 있는 또 다른 특징적인 면을 가지고 이름을 붙인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 중년의 나이에 다시 다가가서 그것을 내가 해결할 수 있다, 그렇게는 당장은 어렵습니다. 그 욕심을 버리셔야 됩니다. 그 욕심을 놓고 다음의 자세가 되게 중요합니다. 제가 예전에 교장 선생님까지 맡으신 사회 재취업을 나가는 장면에서 전혀 안 해보고 싶었던 일을 해보고 싶으셨답니다. 그래서 이제 레스토랑 같은 데서 당신은 요리를 좀 해보고 싶었대요. 나이가 좀 있어야지. 그래도 다시 이제 서양 요리 학원도 가서 이제 할 때 굉장히 처음에 다들 이제 어려워도 하고 당신 스스로도 가르치던 삶의 습관에서 배워야 되는 삶으로 전환하는데 매우 어려웠답니다. 처음엔 질문을 하지 못하셨대요. 내가 다 아는 늘 가르치는 입장인데 서양 요리 앞에서 당신이 알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냥 과거의 생각으로 그랬지라는 말을 했다가는 또 이제 같이 하는 여러 세대들은 앞에서 말은 하지 않지만 이제 자기를 인정하지 않더라는 거죠. 그런 것에 대한 서운함도 있었고 그래서 위축감도 들고 했었답니다. 당신이 이제 그 마음을 어떻게 하면 바꿀까 라는 생각 때문에 그야말로 정말 초등학생처럼 돌아가자. 그래서 그냥 내가 모르면 옆에 그 나이 어린 세대에게도 이거 어떻게 하는지 질문하고 그리고 가르쳐주면 이제 당신이 그걸 가지고 연습을 해서 그리고 꼭 한 게 있었대요. 그 친구들이 나에게 묻지 않으면 절대 간섭을 안 했다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볼 때는 저게 좀 그러면 될까 해도 그냥 이제 같이 점심을 먹는 자리에도 이게 끼워달라고 당신이야. 나도 조금 그냥 같이 먹고 싶어. 처음엔 어색했지만 본인이 이렇게 하셨대요. 그리고 가서 절대 그들이 나의 의견을 묻기 전에는 절대 하지 않았다. 쉽게 말해서 내 생각을 먼저 말하진 않았다. 그 친구들이 질문하고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고 하면 그때 이야기하시는 거죠. 당신 열심히 준비해서 부탁을 하면 또 도와줬대요. 이런 식으로 조금은 우리가 그냥 과거에 매우 어떤 일을 처음 배우려고 했던 마음 자세라고 가졌을 때 그때 모습처럼 그리고 그 친구들이 나를 바라볼 때 그냥 저 친구도 배워야 되는 친구고 하나씩 알아가고 연습해야 되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마음 자세, 그 자세가 그 친구들에게 느껴질 때까지 당신이 굉장히 노력을 하셨답니다. 그래서 실제로 아르바이트도 당신이 하면서 훨씬 젊은 친구들과 같은 친절한 모습을 갖추려고 노력하셨다. 편견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당장 없앨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편견을 못 바꿔도 내가 지금 나와 같은 공간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내가 그걸 보고 따라할 수는 있죠. 나의 행동을 변하게 할 수는 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편견의 시간을 너무 애써 깨려고 하지 마시고요. 편견은 말로 깨지지 않습니다. 행동으로 보여주고 행동으로 같이 하고 있는 분들이 느껴졌을 때 그 편견이 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회에 나갈 때 여러분들 항상 저는 좀 우리 스스로가 중년의 나이에 좀 중요시 생각해야 될 부분들은 질문은 답을 요구할 때 한다. 불필요한 간섭은 하지 않는다. 모르면 묻되 배우면 익혀서 모를 때마다 묻지 않는다. 중요합니다. 뭐 프로그램 같은 거를 나도 연습을 열심히 해서 배워와서 질문해야지 내가 배우기 싫어서 질문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바로 압니다. 그거는 떠맡기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지금 드린 말씀 그 부분들을 명심하시고 이제 나도 모르는 사람이다. 과거에 내가 해왔던 패턴, 마음가짐은 쫙 놓고 그 공간에 함께하는 다른 세대들이 어떻게 배워가려고 하고 적응하려고 하는지를 나도 이제 보고 이제는 그냥 그것을 따라하려고 중년이 배우는 게 아니라 그것을 먼저 한번 내가 같이 따라해보고 그것을 통해서 나의 삶 속에서 조금은 내가 사회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의 조금은 더 발전적인 모습을 응용해 나간다면은 이 편견의 벽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부딪혀야 되고요. 또 그 편견을 때로는 인정하고 감수할 때 바뀔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디 꼰대라고 얘기를 했을 때 내가 그래 내가 꼰대 같은 면이 있지 이렇게 그냥 받아서 넘기시고 그거를 막 설명하고 아니라고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아시겠죠? 그런다면은 사회적인 새로운 도전과 시작할 때 다른 세대에서 바라보는 신중년을 바라보는 그런 편견들에 대해서 조금은 마음의 여유로움을 가질 수 있을 겁니다. 요즘은 남성의 우울증도 굉장히 지금 하나의 큰 이슈가 되어 있습니다. 사실 여성의 우울증보다요 남성의 우울증 찾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한국 남성은 예전에 저희가 들었던 이야기 남자는 태어나면 3번 울어야 된다. 이게 정말 이거 한 3, 40년 전에 4, 50년 전에 저는 자랄 때 너무 많이 들었거든요. 남자는 울면 안 돼. 남자는 울면 안 되지만 울지 않습니까? 우울증은 우는 문제가 아니죠. 안 울어도 우울해요. 근데 이제 그런 말을 의식적으로 듣다 보니까 은연중에 우리 마음에서 특히 남성들은 표현하지 못하는 일종의 무슨 마법에 걸린 그러한 사람들 같을 때가 있습니다. 특히 신중년이라고 하는 중년의 삶을 가는 분들은 아마 이걸 느끼시겠죠. 감정은 표현을 못하는데 화는 내고 삐지기는 잘 삐지고 이게 이제 여성분들이 중년의 나이 가는 남편이나 분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아니 감정 표현을 못한다 하면서 왜 잘 삐지는지 감정 표현을 못한다면 왜 화는 잘 내는지 굉장히 이제 편협된 감정의 표현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남성도 그렇고요, 여성도 그렇고 우울증을 어떻게 하면은 극복할 수 있을까요? 우울증 혼자 극복할 수 있을까요?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 우울증은 혼자 극복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미 스스로의 감정의 습관이 자동 반사적으로 이런 거예요. 내가 오늘 딱 나가려고 하는데 차에 바람이 빠져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자신의 감정이 두 번째 되는 게 없어. 나 빨리 가야 되는데 이거 탓하거나 이러한 3가지 감정의 방향으로 우리가 흐르지 않습니까? 정반대 사람들이 있어요. 구원하네? 빨리 택시 타고 가야지. 버스 타고 가야겠다. 무슨 이거 갔다 와서 해야지 뭐. 감정이 어느 현상을 보고 감정이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지금 내가 나의 감정이 어느 방향으로 지금 회전이 되고 있는가 나오는 거예요. 그와 같은 상황이 갔어요. 타이어에 바람이 빠져서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대중교통을 타고 가는데 내가 도착하자 버스가 떠났습니다. 여기서 또다시 분노를 합니다. 자, 이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내 마음 안에 지금 굉장한 부정적인 감정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너지가 부정으로 이렇게 자동으로 돌고 있어요. 그래서 뭐가 이렇게 신호 왔다고 하면 어디가 울리는지 이게 도는 거예요. 우울증은 이 테이프가 우울한 방향으로 계속 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초인종 누가 신호만 건드리면 이게 이제 발동합니다. 근데 어떻게 스스로가 이걸 다 바꾼다는 건 매우 어렵죠. 그래서 내가 우울증이라고 하는 것을 알면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누구에게? 다른 사람에게 이 말을 하면서 도움을 요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내가 가지고 있는 마음이 어떤 그림이지 내 마음의 지금 그림이 지금 어느 방향에 얼마만큼 조금 부정적이고 우울함으로 그림이 가 있지를 알기 위해서 이제 결국은 이제 그게 바로 상담이죠. 상담은 모든 인간들은 이 대화 속에서 자신의 마음 그림을 봐야 합니다. 그게 멘토가 썼던 스승, 사회적 스승, 배움의 스승이들 여러분들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 마음의 그림을 점검받아야 되죠.
이것은 마음이 병이나 정신적으로 마음이 병이 났다라고 표현하신 게 아니고 우리의 마음은 늘 불완전하기 때문에 항상 그 불안한 마음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내 마음이라는 그릇에 지금 우울이 더 많이 담겨 있는지 화가 더 많이 담겨 있는지 좌절이 더 많이 담겨 있는지 아니야 괜찮아 희망이 더 많이 담겨 있는지를 봐야 합니다. 자신이 보기가 어려울 수 있죠. 못 봤으니까 채워진 거잖아요. 아니, 우울이 채워지는 거 알았으면 채우겠습니까, 여러분? 결국 알지 못하게 채워졌습니다. 이제 그래서 그거를 상담을 통해서 지금 제 그릇에는 이렇게 차 있군요. 그럼 이거를 내가 먼저 인지됐으니까 바꾸고 싶어요. 바꾸려고 이제 저는 노력할 거예요. 이제 이것을 다른 사람 어떤 분들이 우울이 이만큼 찼을 때 그분들은 이렇게 해서 덜어내신 분이 있어요. 이제 그것을 이야기를 듣고 그 방법을 또 해보는 겁니다. 중년에 찾아오는 우울은 절대 감춰서는 되지 않습니다. 감추지 마시고요. 반드시 이야기하셔야 됩니다. 가까운 친구에게도 이야기를 하시고 그럼 가까운 친구가 똑같이 이 방법을 말해줄 겁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을까요? 여러분들에게 누군가가 친한 친구가 나 요즘 너무 우울하고 아마 우울증이 생긴 것 같아. 뭐라고 할 겁니까 여러분들? 나약한 소리 하지 마 이렇게 할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들 괜찮아. 같이 저기 한번 상담받으러 가보자. 내가 알아볼게. 아마 여러분들도 누군가에게 친구란 관계 속에 있다면 이렇게 대답할 겁니다. 그래서 이 중년의 우울증이라고 하는 것은 혼자 담아두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것 이상한 거 아닙니다. 내가 그게 들어오는 걸 놓친 겁니다. 그리고 다시 이것은 이 그릇에서 바꿀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받아들이시고 꼭 가까운 분에게 이야기하시고요. 그리고 내가 내 그릇에 담긴 것을 비우기 위해서라도 내 그릇에 담긴 이 우울이라고 하는 것을 덜어내기 위해서라도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이겨냈나를 전문가에게 가서 편한 마음으로 나의 이야기를 또 털어놓고 듣고 그러면서 이제 하나하나의 방법들을 찾아나가는 그것이 현명한 우울증에 대하는 마음 자세라는 거 꼭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